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5G 세 가지 테마에 대한 전략과 함께 테마별 유망주 한 종목씩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면 보시면 촌철살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촌철살인이라는 게 이제 허를 찌르는 결정적인 한마디라고 이제 네이버에 써 있습니다. 나름대로 테마별로 촌철살인 준비를 했는데 편안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테마별 분석의 핵심주. 먼저 그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바이오 테마의 촌철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많이 강조해드렸죠.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시장을 이제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가의 그 향배는 결국 이제 유가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로지 실적에 근거라는 이제 표현을 써놨는데, 제가 이제 그 바이오 테마 전반적으로 지켜보니까는요, 지금 바이오 시장을 이제 지배하는 게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시진 같은 어떤 그 진단 키트,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만원, 3만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급등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적에 근거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시젠 창사 이래 사실 그 뭐 경천동지라는 게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 사상 최대 어떤 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예상 실적치를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급증을 한다고 이제 보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현재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사실 소재 산업재 같은 그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이제 많이 괴리가 있는데,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먹을 약을 계속해서 먹는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180%, 90% 정도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바이오 중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막연하게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런 성장성보다는 오로지 실적에 근거한 그런 논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매수해서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실적이 어떤 근거하는 그런 시그널이 발생되는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한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뭐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NK맥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NK맥스는 우리가 재무구조라든가 실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는데, 첨생법이라고 그러죠. 첨단재생의료법이라서 희귀질환이라든가 이제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그동안엔 사실 우리가 그 치료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첨생법이 8월서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작년 이제 8월에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 후, 올해가 이제 그 시행이 되는 그 원년이 되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그 면역세포 치료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NK맥스의 결정적인 실적의 근거는 첨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성이죠. 특히 이제 그 우리가 NK세포, 슈퍼 NK세포 치료제라는 그 표현을 회사에서는 쓰고 있는데,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용 치료입니다. 단독 치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암에 걸려, 위암이든 폐암이든 뭐 그 대장암이든 걸리게 되면 표적 항암 치료를 받죠. 그런데 단독 치료보다는 면역세포 치료하고 병용했을 때는 이제 그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오늘 공시에도 이제 키트로다라고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이제 병용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라는 이제 그 공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게 만약에 그 NK맥스가 원하는 대로 현실화가 된다면, 면역세포 치료제, 슈퍼 면역세포 NK세포 치료제라고 그러는데, 슈퍼 NK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같은 그 플랫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목표 가격도 상당 부분 높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비메모리 촌철살인. 바이오와 어떤 그 삼성전자 상관계, 앞서도 이제 그 말씀드렸던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역시 그 유가가 이제 그 상승을 해야 되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비중을 이제 확대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가 본격적으로 오기를 위해서는 유가가 올라야 되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되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순매수 전환되면서 관련주 쪽으로도 이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SF 반도체. 오늘은 이제 SF 반도체를 제가 한번 추천해 보는데요. SF 반도체가 사실 그 좀 조정받을 때에도 조금 다른 여타 종목보다 조금 조정폭이 깊은데, 일단, 충분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충분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고,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고, 어느 정도의 어떤 계기만 마련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한 3, 4일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그 모멘텀이죠. 계기만 마련된다면 크게 한번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SF 반도체의 그 핵심 논리는 역시 그 삼성전자 메모리 혹은 비메모리의 최대 수혜라고 보는 거고, 역시 뒷부분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F 반도체 외에도 그 네페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사실 AD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이제 587억이죠. 전체 시가총액이 한 35%가량의 대규모 유상증을 하면서, 원래 그 정도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폭락해야 되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주가 방어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지 말고 가격을 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증시기업원에. 그런데 딱 그 AD 테크놀로지에 좀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가격대 온다면 크게 이제 단기 등락에 연연치 마시고 좀 사놓고 좀 기다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G 테마의 어떤 그 촌철살이는 역시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 글로벌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C 사태라고 하죠.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스럽다고 보는 거죠. 지금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경기 부양의 어떤 일환으로 이제 5G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발주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많이 몰리고 있고요. HFR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면 저도 사실 그 좀 난감할 텐데, 만약에 이제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적당한 어떤 그 근사치를 이룬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 그 강의 맨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WTI 선물이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인데요. 유가 하락 나비 효과라고 했는데요. 그 나비 효과를 이제 감안한다면 결국 바이오 테마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가 하락 때문이 그렇다는 거죠. 유가 하락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들 글로벌 어떤 그 자금이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줄이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는 그 매기가 어떤 그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유가 하락 나비 효과, 글로벌 자금 이머징 마켓을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국을 매도하고, 또 한국 중에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손실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가장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뭐 한마디 더 사족을 단다면, 지금 사실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이제 그 많이들 그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되고,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동학 개미 운동 초기에 동학 개미 운동 결국은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좀 불쾌하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삼성전자 몰려 있는 동학 개미들의 상당 부분은 그 바이오 테마의 마지막으로 막차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파동론으로 본다면 1파동 상승 이후에 조정 2파동에서 상승 충격 3파동에 출발하는 추입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아직까지도 많은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WTI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해야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조지표를 많이 보면서 특히 이제 삼선 전환도 가격의 전환 시그널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삼선 전환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삼선 전환도를 보면은 일봉이라든가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지금 양전환이 되는데요. 월봉은 아직까지 음전환 상태입니다. 음봉 상태인데,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려면 배럴당 45달러를 돌파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또 차트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본다면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이 불리하죠. 이머징 마켓 중에서 지금 유가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브라질인데, 한편으로 이제 인도라든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자체가 다른 제주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작아요. 하지만
브라질이라든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최악의 어떤 디폴트 가능성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 또 상대적으로 그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스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시장 회복의 시그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단연코 유가가 일단은 WTI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해만 한다고 보는 거죠. 자, 브라질이 지금 브라질도 산유국이죠. 지금 전 세계 한 10위에서 한 12위, 3위 정도로 뭐 계속해서 변하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유가가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유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니까 주가도 브라질 지수 자체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빠진 거에 한 90% 가까이 찾아갔었죠. 근데 유가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형편없어요. 사실 이런 거 브라질 때문에 사실 그 삼성전자 못 가는 거고 삼성전자 못 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바이오 테마가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삼성전자와 이제 한국전력과의 상관관계. 한국전력은 이제 그 공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인데요. 한국전력은 가장 민감한 게 두 가지예요. 원자력, 원 재료 가격이죠. 유가라든가 혹은 이제 가스 가격. 혹은 이제 그다음에 정부 정책인데 정부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현 정부는 사실 한국전력하고 조금 안 맞는 거는 같아요. 지금 원자력 사업도 많이 축소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여하튼간에 한국전력은 유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유가가 배럴당 1달러가 떨어지면은 영업이익이 뭐 700억에서 많게는 한 1000억까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유가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올해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대폭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한전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한전이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매매하고 이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전과 삼성전자의 역학관계를 많이 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어떤 그 내수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글로벌 경기 사이클하고 이제 어떤 흐름을 이제 함께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의미 있는 역상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전력이 2만원대에서 뭐 6만원대까지 크게 오르고, 근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니까 한전이 6만원 고점을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연은 아니거든요. 이 시소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시소라는 게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쪽이 또 오르기 위해서는 또 한쪽이 또 빠져줘야 되는 거. 이런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죠. 같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건데, 여하튼 간에 한국전력이 최근에 이제 지난 3월 19일 정도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반적으로 다 동시에 바닥을 찍었는데, 여하튼 간에 15,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한 23,000원대까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일봉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전 같은 경우, 한전이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침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삼성전자 오르면 시장이 뒤집어져요. 거꾸로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지수는 좀 상당히 우호적이죠. 시가총액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지수는 오르나 하락 종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면 나름대로 시장에는 다양한 어떤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그래서 한전은 바이오 상승 흐름과 상당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한전은 유가 하락 수혜주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는 또 바이오와 어떤 상승의 흐름을 동행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본시장 체제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소비자죠. 소비자이면서 또 생산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면서도 또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어떤 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이제 셀트론의 상관관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여하튼간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 셀트리온 혹은 이제 바이오 테마 전반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든데,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 과정, 여기서 주가가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하여튼 물량 소화 과정, 기간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바이오 테마가 이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제가 5파동권이 나온다 한다면 장담 못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제 어떤 투자 경력 혹은 이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면 3파동은 나올 것 같아요. 3파동. 셀트리온 기준으로 3파동이 나온다. 지금 이제 바이오 전반이
역시 그 3월 19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바닥을 찍고 1파동 상승 위에 월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1파동 상승 위에 조정 2파동에서 지금 3파동을 도약하는 3파동이 출발하는 초입 단계를 보거든요. 물론 이제 출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5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3파동은 최소한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5파동까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이제 슈퍼 사이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자, 그다음 NK맥스입니다. 2016년도 6월 달에 이제 그 8월, 여기는 이제 8월 달이 되는데 6월 달, 8월 달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뭐 4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4년 동안 조정 과정 속에서 어설픈 사람은 못 갖고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털렸죠. 즉, 잠재 대기 매도세의 상당부 이탈과 함께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리고 역시 지난 그 3월 달에 바닥, 3월 19일 날 바닥을 찍고 월봉상 부분 이제 그 지금 2개월 올고 2개월, 최소한 뭐 아무리 못해도 한 5개월, 많게는 한 7, 월봉상 양모로 따지면 한 7개 정도, 작게는 한 5개, 많게는 뭐 7개에서 뭐 9개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8월부터 첨생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실적의 어떤 근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병용치료가 핵심이고, NK맥스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나스닥 상장이 만약에 된다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만약에 된다면은, 주가를 또 우리가 새롭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16분. SF 반도체입니다. SF 반도체는 이제 그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한다면, 역시 잠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한 20분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버 드림의, 삼성전자의 서버 드림의 유일한 파트너예요. 지난번에 그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선방을 했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이제 디스플레이 혹은 가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반도체 부분은 선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버 드림 혹은 우리 인터넷 강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 노트북을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PC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서 나름대로 선방했는데 하여튼 그 이면에는 SF 반도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고사양 어떤 그 반도체의 수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런 거고요. 지금 5,000원대 초반인데요. 앞전 고점이 6,760원이고, 저희가 SF 반도체를 최초에 5,000원에, 죄송합니다. 3,000원에 주력지를 편입하면서 100% 났는데, 당시에 10,000원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10,0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엔 무리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노이즈들도 있고, 뭐 시장하고 연동되는 흐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0,000원까지는 뭐 무리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자, 삼성전자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한 4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중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외하고 메모리만 본다면 1분기가 이제 13조죠, 13조. 지금 작년 3분기, 4분기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분기는 이제 오히려 14조 이상으로 또 증가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8조에서 6조로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M 사업부라고 하죠. 뭐 스마트폰 사업부라고 보는데, 스마트폰 사업부가 1분기는 괜찮은데 2분기에 급감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실 스마트폰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뭐 대리점이라고 하나요? 거기 많이 가죠. 대면이죠. 대면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급감하죠. 그러니까 CE 사업부,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도 많이 급락을 해요. 하여튼 지금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DRAM 사업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해요. 2분기에도 지금 14조, 뭐 14조 5천. 그다음에 3분기 같은 15조거든요. 여기 이 흐름의 가장 수혜 중에 하나가 SF 반도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SF 반도체가 사실 보고서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작년 12월 달 보고서인데 특히 삼성 서버 드림의 유일한 후공정 아웃소싱 파트너, 이게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유일한 독점이라는 거죠.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에는 사실 뭐 C사태라고 그러죠. 지금 전 세계적 위기하고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작년에도 사실 서버 드림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비대면 사업이 증가하고 서버 수요가 굉장히 선방했죠. 1분기 어떤 실적도. 그러면서 SF 반도체가 크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4G에서 5G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5G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고사양 제품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FR입니다. HFR은 뭐 우리가 워낙 많이 이제 강조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프론톨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할 링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4G 도입 시기의 누적 5년간의 이제 매출이 1,600억이었는데, 5G는 몇 배 이상, 한 서너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하여튼 5G 투자가 본격화될 올해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서부터 2023년까지니까
한 3년 혹은 4년 동안 본격적인 이제 성장 사이클을 보는 거고요. 핵심 논리는 뭐냐면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HFR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유는 2018년도 영업이익이 29억이었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22억이었어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였거든요.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 있는 거죠. 잠재 대기 매도세가 많은 거죠. 그런데 HF를 안 그렇거든요. 올해 예상 영업이 어떻습니까? 238억이요. 1000%, 1000%.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가 뭐 반만 된다 하더라도, 1000억만 된다 하더라도 뭐, 크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HFR의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 이제 2019년도 5월서부터 저점과 저점이 계속 동일해요. 이것은 이제 이성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요번에 어떤 어느 정도 계기만 마련된다면, 지금 화살표 보시면 저점이 기울기가 체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도 눈 깜빡할 때 주가가 이제 역설고점 돌파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HFR, 뭐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요. 뭐 HFR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요. 여하튼간에 최근 매매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체험 VIP 신청하신 분들 종목을 받아보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을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사실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180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별 우선순위와 완급, 종목이 정해지면 그 종목에다 내 투자 금액이 얼마큼을 내가 투자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스템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여튼 함께 인연을 좀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